안녕하세요. 수도권 대기환경청에서 주최하는 2025년 푸른 하늘 지킴이 사업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내 순서는 푸른 하늘 지킴이 사업 소개, 2025년도 운영계획, 대기 관련 프로젝트 활동 사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 하늘 지킴이란 수도권 내 초, 중 학교 동아리의 맑은 공기의 소중함과 대기 환경 개선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홍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24년도까지 총 1,432개 동아리 약 28,800명이 참가한 국내 최고의 대기 환경 동아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으로는 미래 환경의 주인인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맑은 공기의 소중함과 대기환경 개선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홍보 활동을 지원하며 대기환경 개선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 참여를 유도한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다음은 운영 방법인데요. 참가 신청서 접수 후 심사를 통해 선발된 동아리는 활동 지원금을 지원받아 각 동아리별 대기환경 이론, 체험 교육 및 다양한 교육 홍보 프로젝트 활동을 스스로 계획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2025년도 푸른 하늘 지킴이 사업은 동아리 모집 선발 후 참가 동아리 지도교사 연수, 동아리별 활동 지원금 지급, 동아리 활동 지원, 우수활동 동아리 선정 및 시상, 교육 효과 측정 및 우수활동 사례집 발간 및 배포 활동 순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먼저 동아리 모집 선정 단계에서는 홍보 활동을 통해 수도권 소재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 동아리 25개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동아리는 선정일로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대기환경 주제의 지역 또는 학교별 특성에 맞는 이론, 체험교육 및 자율적인 프로젝트 활동 개발 및 운영을 하게 됩니다. 참가 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 동아리별 150만원의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도교사 대상으로 연수를 지원합니다. 또한 활동 결과 심사를 통해 총 6개의 동아리를 선별하여 환경부 장관상, 수도권 대기환경 청장상 및 상금을 수여합니다. 참가 신청 방법은 참가 신청서, 활동 계획서를 작성 후 아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서류 양식은 수도권 대기환경청 또는 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2025년 3월 14일까지이며 문의사항은 영상에 보이시는 전화 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참가 동아리 선정은 제출해주신 활동 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사 기준은 주제 연관성, 독창성, 실현 가능성, 성과 확산 등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및 학교 중심 대기 관련 프로젝트 활동 실시 여부에 따라 가산점도 부여합니다. 심사를 통해 참가 동아리로 선정된 동아리는 4월과 5월 중에 개최될 예정인 지도교사 대상 연수에 참여하시게 되며 이후 제출해주신 활동 계획에 따른 동아리 활동을 운영해 주시면 됩니다. 10월 말에는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며 제출해 주신 결과 보고서를 서면 심사하여 우수활동 동아리 6개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6개 동아리는 11월에 개최될 예정인 우수활동 동아리 결과 발표 대회에 참가하며 최종 입상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유의사항입니다. 4월과 5월 중 개최될 예정인 지도교사 연수에는 참가해 주셔야 하며 활동 지원금은 효율적이고 편리한 사업비 집행 관리를 위해 지도교사의 은행계좌로 입금되며 활동 종료 후 소정의 지원금 집행 내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부적절한 용도로 지원금 사용 시 해당 금액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사업과 실제 추진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활동으로 타 기관으로부터의 중복 지원은 절대 불가하며 이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푸른 하늘 지킴이 활동에서 활용 또는 응용을 하실 수 있는 대기 관련 프로젝트 활동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시정거리 차이 비교 활동으로 특정 장소에서의 목표물을 선정한 후 지속적인 사진 촬영과 사진 촬영 당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하는 활동입니다. 유의해야 될 점으로는 사진 촬영과 미세먼지 농도 기록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결과 해석 및 결론 도출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대기환경 개선 교육 홍보 영상과 온라인 배포 활동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학생들이 만든 영상은 또래 집단의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유의해야 될 점으로는 동아리 모두가 역할을 맡아 참여해야 하며 전문 음향 녹음 장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대사 처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상 웹사이트를 활용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의 미세먼지 발생량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는 활동입니다. 이후 조사 결과를 통해 대상 국가의 인구, 산업화, 계절별 차이 등에 대한 발생량 차이를 알아보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활동 역시 학생들의 결과 해석 및 결론 도출 과정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조사 장소를 선정하고 간이 측정기를 활용해서 조사 장소의 대기 오염 또는 미세먼지 농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는 활동입니다. 결과 해석으로 조사 장소의 특성, 예를 들어 교통량이 많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과의 농도 비교가 가능하며 이 결과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실천 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농도가 높은 곳에서의 캠페인 활동으로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대기오염 물질과 미세먼지의 차이 비교를 위해 같은 조사 장소에서는 동시 측정 활동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마스크의 착용 전, 후의 마스크 겉과 안을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는 활동입니다. 주로 1일, 2일, 3일 착용한 마스크의 상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면 마스크, 황사 마스크, KF80, KF94 마스크의 필터 차이를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과 적절한 교체 시기 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기능이 있다는 공기 정화식물의 원리와 능력을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밀폐된 실험용기 두 곳에 같은 식물을 넣어두고 미세먼지를 발생시킨 곳과 미세먼지가 없는 곳의 시간 경과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보는 실험입니다. 아울러 비슷한 실험 방식으로 학교에 있는 식물 중 가장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난 식물을 알아보는 실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공기정화를 위한 식물의 역할과 중요성 인식 등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밀폐된 실험용기에 같은 식물을 넣어두고 지속적으로 농도가 다른 미세먼지를 발생시켰을 경우 식물의 성상 및 공변세포의 차이를 비교해보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미세먼지가 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으며 나아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리터러시를 활용한 활동입니다. 코딩을 매체로 생태 전환적 관점을 구현하고 플랫폼을 활용하여 미세먼지에서 철새 구하기 주제로 게임을 제작하여 전교생 코딩 관련 수업 프로그램으로 활용한 사례입니다. 수도권 초중학생 동아리에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